자, 첫 번째 설 바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부엉의 썰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 41분. 원래 썰방을 하기로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10시 한 10분 정도에 가려고 했었는데, 아까 뭐 지금 방송을 쭉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일이 있었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벌린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벌렸으면,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참 여러 가지로 참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상식선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맞죠? 아까 그분하고 좀 1시간 반 동안 실기긴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번 첫 번째 썰의 시간에, 썰방 시간에 이제 다룰까 합니다. 뭐 제가 감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돈 많이 번다고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자, 돈이라는 거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가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존재예요. 왜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돈이고 자본이고 돈이고 힘입니다. 돈이 없으면 뭐든 할 수 없어요. 뭐 의식주도 뭐 물론이거와 가장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집이라는 거. 내 집 마련할 때도 저 집이 돈에 대한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공부부터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보다 많이 주는 것,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을 가는 이유, 서울이 무조건 좋아서 갑니까? 물론 서울이 좋은 것도 있지만 서울에 사실 감수해야 되는 것도 많죠. 감수해야 되는 거 많은 건데 굳이 서울을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많은 돈이 서울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만큼 이 돈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맞죠? 어, 돈이 있고 없음으로써 울고 웃고 하는 거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렸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나이 또래 애들에 비해서 좀 솔직히 말해서 못 누리고 자랐어요. 또 못 누리고. 내 집이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 집이라고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맨날 얹혀 살고, 이사도 많이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조건에 살고, 그 남들이 그 나이 때 가질 만한 거 한 번도 못 가지고요. 제가 다 나이 먹어서 미니카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그 나이 때 미니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샀어요. 예, 그 만지려고 친구 집 막 빌붙고 막 놀러 가고 그랬어요. 막 뭐 하나 얻으려고. 그게 좀 아직까지도 약간 좀 어렸을 때 기억처럼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이 인간의 삶이 이 바다고 내려갈 수 있는지를 어렸을 때 좀 제대로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니면 현재도 그런 경험하고 계신 분도 많고. 원래 돈이 있었던 사람은, 원래 돈이 많고 했던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없을 때 어떤 그런 힘듦을 몰라요. 없을 때.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게 많습니다. 땡전 한 푼도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은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돈이 그냥 의식주 해결하는 데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내 미래도 생각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나 뭐 재테크, 결혼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요즘에 결혼 안 하신 분들 많겠지만 적어도 혼자 산다고 마음먹어도, 혼자 산다고 해도 내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 산다고 해서 어떤 그런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필요하죠. 좁은 공간이라도.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돈이 있음으로써 또 행복해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메인 점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할까를 알면서 살아야 돼. 알면서. 돈을 많이 벌기만 하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이 버는 게 인생이 돼버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만 그게 그냥 인생인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을 많이 벌어도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을 벌어 나감에도 나에게 있어 행복을 그러니까 실현하게끔 만들거나, 음,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죠. 보통 뒤처지지 않기 위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아까 그 부분 느낀 게 뭐냐면, 그냥 돈을 벌기만 하지, 내한테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생긴 거야. 근데 그분은 좀 심각해,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본인이 돈에 대한 씀씀이를 알고, 자기한테 돈이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현명하게 알면 굳이 외제차를 샀을까? 외제차를 샀을까요? 정작 자기 지금 기본적인 환경조차도 갖추지 못하면서 외제차 있다는들 얼마나 모르겠어요. 뭐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외제차 유지는 가능하겠다마는 다른 것들이 안 갖춰져 있잖아. 다른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집에 자취방에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굉장히 구린 거 쓰고.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여러분들 최신형 스마트폰 왜 쓰는 건데요? 집에 컴퓨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맞잖아. 스마트폰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컴퓨터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대신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맞죠, 여러분? 대신에 현대사회에서 적잖이 불편한 걸 감수해야 된다는 거. 그건 확실하게 있죠. 왜냐, 요즘에 많은 어떤 정보들과 많은 어떤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쏟아지고 있습니까? 다 스마트폰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데이터를 안 좋은 거 쓴다는 거는 그 시기에 써야 되는 것들을 못 쓴다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죠.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는 것들을 그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소비라고 많이 해도 근데 큰 소비는 아니에요, 사실. 뭐 요즘 생각해보세요. 뭐 컴퓨터 사는 게 컴퓨터 한번 살 때 돈은 많이 들지만 그래도 오래 쓰잖아. 오래 쓰고 옛날에 비해서 컴퓨터 구입하는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작아지긴 했어요. 많이 작아지긴 했어.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폰이 솔직히 터무니없이 비싸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옛날 폰 같은 거 좀 쓰면 뭐 그렇게 쓰는 게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LTE 같은 것도 저도 LTE 무제한 쓰고 있거든요. LTE 무제한이 지금 제가 59,000원, 5구요금제,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65,000원의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돈이 막 크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그만큼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써요. 영상을 많이 봅니다. 한 달 데이터 뽑아보면 한 80기가 써요. 60에서 80기가. 여러분들 중에서 보시면 집에 그러니까 인터넷 다 있고 뭐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고 스마트폰 중에서도 뭐 웬만큼 좀 최신형폰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신형폰이 막 무조건 필요하다 뭐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그게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확실하게 있잖아요. 맞죠? 삶의 질적인 부분. 내 집에 뭐 컴퓨터나 이런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서 갖춰지는 것들. 뭐 요즘에 많이 쓰는 뭐 로봇 청소기나 뭐 필요한 물건도 있으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살아가는 게 좀 훨씬 더 낫잖아요.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아껴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너무 지독하게 아껴 쓰면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워낙에 사는 게 힘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많이 하는데 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미니멀 라이프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미니멀 라이프를 또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 살아가는 게 다르니까 스타일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맹목적으로 돈만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지치다는 거예요. 아까 그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야. 어차피 앞으로 안 돌올 테니까 상관없는데 아까 저한테 그 메일 보내신 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이제 더 이상 오지도 못할 텐데 님 그렇게 살다가는 언젠가 지칩니다. 지쳐요. 님 딴에는 막 굉장히 아끼고 뭐 쥐어짜내가 산다고 치는데 글쎄요. 그걸 누가 알아주는지 모르겠네. 그걸 누가 알아줄까?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때 아까 저랑 1시간 반 동안 얘기하신 분. 그걸 누가 이해해 주던가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해 안 해주면 주변 사람들도 이해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를. 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뭐 데이터 뭐 그거 쓴다고 했는데 사실 뭐 거기서 LTE 무제한 쓴다고 해서 막 요금이 막 몇십만 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 2, 3만 원 한 2만 원 정도 더 나오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과소비야? 우리 2만 원 더 내는 게? 아니면 뭐 집에 컴퓨터 묶어서 쓰면 더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써도 컴퓨터 사가지고 요즘에 웬만하면 광랜이잖아요. 광랜 100메가짜리 광랜. 아니면 요즘에 좀 얼마 더 주면 요즘에 기가바이트 쓰거든. 기가바이트 써가지고 IP 타임 공기 하나 달면 집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저한테 벤 당하신 분.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 3G, 요즘 세상에서 3G를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해, 뭐. 어? 사람들한테 뭐 메시지 보내기도 그렇고, 영상도 못 보고 뚝뚝 끊기고. 음.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 주냐 말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거 이해해 주냐고. 내가 봤을 때 절대 이해 안 해줘요. 왜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 아까 김동희도 얘기했지만, 아까 뭐 요금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 별로 없잖아. 맞잖아요. 그거를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수면, 그렇게 뭐 아껴 쓰고 이렇게 아껴 쓰고 하는 거를 덤먹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절대 다수면 괜찮겠지만, 극소수 아닙니까? 극소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안 산다는 거죠. 안 사는데 그걸 이해해 달라. 길 가서 아무나 붙잡고 하는 얘기 없어요. 이해해 주는지. 이해 안 해줘요. 그리고 님처럼 그렇게 돈만 쫓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 지칩니다. 우울증도 심하게 와요. 그 워커홀릭 되는 거죠. 워커홀릭. 돈만 벌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가 있잖아요. 돈 열심히 살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왜 열심히 살고 왜 행복해져야 되고 왜 즐겁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려면 이 돈에 대해서 씀씀이도 알아야 돼. 물론 이걸 많이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건 그렇게 저는 과소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왜 살아야 되고 왜 내가 이 돈을 힘들게 열심히 벌며 내가 힘들고 고단하지만 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것도 돈이에요. 물론 돈을 모음으로써 어떤 그런 미래를 도모하는 것도 나는 행복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한테 없는 것들을 좀 하나하나 채움으로써, 뭐 자취하시는 분들은 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돈 벌면서 이제 하나씩 채우잖아요. 집에 가구나 뭐 필요한 것들, 물품 같은 거를 채워가면서 내 공간을 만드는 그 소소한 재미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취해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뭐 갖춰놓은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 와가지고 두 다리 뻗어서 그냥 잠만 자면 된다 생각하지만, 살아가면서 이제 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불편하잖아요. 맞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면서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간을 좀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읽어나가고, 그런 재미라는 게 굉장히 만족도가 크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방송 보면서.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 많죠? 자취하시는 분들 맨 처음에는 솔직히 뭐 자취를 처음 하고 경험이 없고 경황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잠만 자면 된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만 자는 걸로 해소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 좀 여기서 좀 내 공간처럼 뭔가 만들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못 만들잖아요. 왜냐?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월급 나오는 걸 조금씩 채우는 거죠. 조금씩. 뭔가 그때그때 필요한 게 있으면. 음식 같은 것도 조금씩 채우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좀 이래도 내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난 그런 거 없이 집에 가면 이제 그냥 이불하고 침대만, 이불하고 그냥 베개만 있고 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집은 잠만 자는 곳이야. 돈만 뭐 무조건 그냥 통장에 다 꽂아놔요. 10원 한 푼 남김 없이. 그렇게 한 1년만 살아봐요, 1년만. 물론 그렇게 해도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갑니다. 근데 다 그렇게 못 살아가요. 왜냐?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면 병들어요. 그렇게만 살아가면. 미니멀 라이프도 너무 극단적인 미니멀 라이프 있죠.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살아가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게 무력이야, 무력. 무력 아시죠, 여러분? 물건에 대한 욕심. 누구든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하이디나 뭐 옷이나 뭐 가방 같은 거, 남자 같은 거 시계, 뭐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 근데 이 물욕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과하면 문제가 돼. 내 수중에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내 현실에 맞도록 그 뭐
이 씀씀이의 범위를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쓰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시켜 먹는 것도 1년 365일 매번 시켜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열심히 고생한 나를 위해서 그냥 주는 보상을 생각하고 시켜 먹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굉장한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술 같은 것도 매일 술 마시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치매 한 번 마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나에 대한 보상이잖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욕 먹으면서 일한 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무슨 뭐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의리다는 집에 살아야 그게 행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이라는 게 어, 돈을 무작정 많이 모음으로써 모으고 나서 그 결과치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긴 여정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즐기면서 나의 루틴을 유지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행복이란 정의가 다 다르겠죠. 근데 돈을 벌더라도 막 돈 벌 이제 월급 타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소소하게 채우고 나면서 해야지. 무작정 돈만 모으면 지칩니다. 누구도 지쳐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돼. 너무 우울해 인생이. 너무 막 지갑 안 쓰고 이렇게 꾹 닫아 놓잖아요. 너무 우울해요 그냥. 돈을 왜 버는 가 싶게.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은행에 다 넣어놓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만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너무 안 쓰고 돈을 쥐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한테 필요한 것들을 뭔가 채우지 못한다면 돈을 많이 벌지언정 무조건적인 행복이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모으려고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뭔가 좀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삶의 질 높임으로써 우리가 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렇게 나가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물질적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좀 느꼈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잖아요. 채울 수 있음에도 안 채우고 그냥 놔두고 그냥 무조건 난 돈만 많이 모아야지. 그렇게 하면 또 그만큼 또 우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항상 뭔가 왜 많이 모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많이 모으는 과정에서도 무조건 많이 모아야지, 무조건 안 써야지, 무조건 쥐어짜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달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조절을 잘해야 돼요. 밸런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만 맨목적 쫓지 마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채우시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은 적절하게 좀 소비를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너무 막 궁상맞게 막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안 채우고 막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막 그 돈 모으고 가는 거 보면 사실 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더라도 저는 행복하게 즐겁게 모았으면 좋겠어요. 즐겁게. 어. 물론 요즘 살아가는 게 참 뭐 즐거운 것도 별로 없고 뭔가 좀 좋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살아가면서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건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